안녕하세요. 오늘은 활동지원사 소식지 읽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활동지원사 소식지 48호가 나왔습니다. 발행일은 10월 6일이고요. 소식지 읽어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전국 활동지원사 노동조합 후원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합원분들 조합비와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노동조합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비가 조금 부족해서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힘 보태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 계좌로 후원금 좀 보내주시면 되고요. 후원회원 가입, 조합원 가입으로도 힘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면, 이면 소식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활동지원 지침 변경해달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 출판 시기를 보면 연말부터 4월까지 정도입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지침 새로 출간하는 시기에 맞춰서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정 의견을 전달을 합니다. 근데 다만 그 최근에 문제가 되는 사안들, 대표적으로 중요한 사안들 4가지 추려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면담도 요구한 상황이고요. 첫 번째 사안은 장애인 이용자에 의한 성폭력 당한 노동자 보호조치 강화입니다. 활동지원사가 성추행, 성폭력을 당했다. 그 경우에 기관에서는 취해주는 조치가 먼저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지원사를 분리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이죠. 노동자는 임금이 끊기고 매칭이 새로 되기를 그냥 기다립니다. 매칭이 안 되면 대부분 그냥 사직하고 끝납니다. 반면 가해자인 장애인은 다시 활동지원사를 파견받습니다. 새로 파견된 활동지원사는 장애인 이용자가 그런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똑같은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현행 지침에는 이용자가 성폭력을 저지를 경우 사업기관이 교육을 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활동지원사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몇 가지 사안들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선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 그 매뉴얼 제작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에게는 유급병가와 상담 치료를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라. 지자체마다 신고센터 설치해서 상담 치료 등 지원체계 마련해라. 사건 접수 이후 지자체에 즉시 보고하고 교육 등 조치도 지자체가 담당해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동성 파견, 2인 파견 등을 통해서 지원사를 보호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안은 의료행위입니다. 석션 아마 하는 활동지원사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게 사실 의료법상 불법입니다. 장애인 분들에게는 생명에 꼭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또 현장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터넷 구인 광고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 공공연하게 석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구인 광고가 있는 상황이고요. 활동지원 기관들 중에도 또 석션 가능자를 찾는 구인 광고를 게시판에 게시하는 경우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태도를 보여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요. 금지하려면 단속을 제대로 하거나 금지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교육을 해달라. 아니면 허용을 하려면 현재의 법률적 문제들을 해결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급자 2인 이상 동시 서비스 지침을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활동지원사가 2인이 들어가야 할 장애인 분들도 있죠. 그런데 오히려 활동지원사 1명이 2명의 장애인을 케어하도록 허용하는 예외적인 부분이 지침에 있습니다. 가장 어이없는 부분이 장애인 가정이 출산을 했을 경우인데요. 출산을 하면은 그 배우자와 아이에 관해서까지 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막 자립생활을 시작하는 체험홈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이 한 곳에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1명의 활동지원사가 2명의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갈등도 많이 발생하고 노동 강도도 높아집니다. 체험홈 거주인들 사이에도 가고 싶은 곳이 다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외출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시설에서 나와서 좀 이렇게 외출 욕구가 많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로 외출을 못하게 된다면 사실상 시설 생활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은 2인 동시 서비스 허용하는 지침을 폐기를 하고 급여량을 확대해라. 출산의 경우에는 산모 신생아 돌봄 등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구매 관련 사안인데요. 그 활동 지원 관련 아니신 분들은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장애인분이 바우처 시간을 모두 소모했는데 활동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 그 사비를 들여서 서비스를 더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추가 구매라고 하고요. 지침에서도 이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추가 구매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다친 활동지원사분이 있었는데 산재보험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됩니다. 왜 탈락이 됐냐 알아보니까 사업주가 추가 구매는 근무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이런 소견서를 내서 좀 탈락이 된 경우들이 있었는데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추가 산재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신 상황이고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추가 구매 관련돼서 조금 된 사건인데요. 이용자가 바우처가 다 됐으니까 활동지원사에게 현금을 주고 서비스를 더 받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원래 절차대로 하려면 기관에 이야기를 하고 기관을 통해서 임금을 받는 게 정식 절차이긴 한데요. 이 경우에는 그냥 장애인과 그 활동지원사 사이에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 활동지원사에게 돈을 입금을 했는데 가족분들이 장애인의 심신미약을 이용해 돈을 갈취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고소를 합니다. 결국 그 활동지원사는 무혐의 처분은 받았지만 그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고요. 또 변호사 비용을 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활동지원사분들도 바우처 소진되었다고 추가 구매하실 경우에 조금 조심해서 진행을 하셔야겠고, 이런 경우들을 보면은 결국 추가 구매가 사적으로 이루어질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 추가 구매의 경우 지자체에 확실히 보고를 하고 진행을 하고 또 노동자 권리 보장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3면입니다. 국정감사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노동조합에서 국정감사에 대비해서 국회의원실들 찾아다니면서 여러 질의와 자료들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입니다. 1면, 2면에서 다루었던 지침 관련 내용 질의도 요청을 하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중요하게는 우리 노조가 계속 싸우고 있는 그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관련 내용도 질의 요청하였습니다. 활동지원 제도 초기부터 활동지원사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가 되었잖아요. 주휴수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노동청 진정사건 등에서 비례식으로 개별적으로 이제 산정을 해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소정근로의 산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좀 소정근로일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때에는 유급휴일이 아니라는 그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질의 및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해당 행정해석 좀 시간급제 노동자에게는 적용을 제외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소정근로일 확정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보건복지부에 노동부가 해라. 보건복지부는 소정근로일 확정도 안 된 불안정한 제도 개선해라. 이런 내용으로 좀 요구해달라고 국회의원실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비 긴급 돌봄 노동자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내용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이제 긴급 돌봄이 인력풀로 구성이 되면서 실제로 근무를 투입할 긴급 돌봄 인력이 거의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노조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3월에 그 인천시에서 기자회견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4면은 공휴일, 유급휴일 권리 잠탈 목적의 취업 규칙을 둘러싼 소송 소식입니다. A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취업 규칙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취업 규칙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시간급제 직원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이 비번일과 겹칠 경우 무급휴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당 취업 규칙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했는데요. 그 소식지 자세히 보시면 그 관련돼서 사건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 아무래도 사건을 대리한 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윤지영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시급제 노동자만 특정해서 공휴일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건 평등권 침해이고 부당한 차별이다 라고 지적을 했었던 것을 싣고 있고,
또 이 사건이 이제 활동지원사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등 바우처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중요한 사항이다. 중요한 소송이다. 이렇게 의의를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면은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활동 소식입니다. 노동조합은 2021년 말부터 그 사단법인 두루 그리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분들과 함께 법률 개정 TF를 꾸렸고요.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이제 활동지원 수가를 활동지원사 인건비랑 기관 운영비로 분리해서 지급을 하는 내용, 그 활동지원사 처우와 권리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최종윤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11월 내로 법안 발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면들은 좀 약간 단신이고 홍보성이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면에서 이제 실업급여 관련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 실업급여 상담하고 지원한 케이스 중에 다뤄야겠다고 생각되는 거 다뤘는데요. 먼저 그 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내용입니다. 그 얼마 전 케이스는 이제 8주 진단을 받은 활동지원사가 퇴사를 했던 경우였는데요. 일단은 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 병으로 직무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서와 의사소견서 그리고 회사가 직무 전환을 거절했다는 입증 서류가 있으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 의사 진단서가 8주여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고용보험센터마다 이 기준이 제각각이더라고요. 그 3개월 진단이어야 신청 자격이 있다고 안내하기도 하던데요. 안전하게 하시려면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먼저 질문을 하시고 퇴사를 진행하셔야 실업급여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건으로 넘어가자면은 이제 두 개 이상 기관에 중복으로 등록해서 일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 활동지원사 말고 다른 직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그만둬도 다른 수입이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사업장 모두를 그만두게 될 때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은 그 두 사업장 모두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한 곳에서는 그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는데 한 곳에서 안 해준다 이러면은 먼저 권고사직 처리를 안 해주는 곳에서 퇴사를 하시고 시간을 좀 두고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유지를 하신 다음에 권고사직 처리를 하시는 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런 사안들은 아무래도 복잡하니까 먼저 저희 노조나 관할 고용보험센터에서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소식지 읽어드리는 내용은 오늘은 이까지고요. 유익했다면 주변에 채널 많이 권해주시고 현재 노조 운영을 위한 모금 중이라는 것 잊지 않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유튜브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있으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